어두운 독방, 차가운 형광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벽을 비추고 있었다. 한지훈 대위는 무릎을 껴안은 채 바닥에 앉아 있었다. 며칠째 음식을 거부한 탓에 뺨은 홀쭉하게 꺼지고 군복은 헐렁하기만 했다. 덜 문틈이 열리더니 철제 식판이 밀려 들어왔다. 간부가 비웃듯 말했다. 오늘도 안 먹냐? 굶어 죽을 셈이. 그래도 말이야. 굶어도 얼굴은 이쁜애. 지우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저 식판을 발끝으로 밀어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단호했다. 저 잘못한 거 없습니다. 간부가 코웃음을 쳤다. 잘못이 없다. 눈빛은 초라했지만 꺾이지 않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전 죄인이 아니에요. 언젠간 밝혀질 거예요. 간부는 어깨를 으쓱이며 문을 닫았다. 덜컥 철문이 닫히자 독방 안엔 다시 침묵만 흘렀다. 지우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정의는 사라지지 않아. 복도 끝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쿵쿵쿵. 단순한 발자국 소리인데도 공기 자체가 무겁게 짓눌리는 것 같았다. 간부는 본능적으로 등을 곧게 펴며 숨을 죽였다. 어둠 속에서 한 남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복 어깨 위 4개의 별이 번쩍였다. 합참회장, 남도윤 대장. 순간 간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대장님. 남도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간부를 내리꽂았다. 말보다 더 무서운 압박이었다. 짧고 단호한 한마디. 나가. 예, 알겠습니다. 간부는 허겁지겁 도시락을 들고 사라졌다. 마치 이곳에 더 있다가는 큰 화를 입을 것처럼 철문이 닫히자 좁은 독방은 다시 고요해졌다. 침묵 속 지훈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남도윤은 철창 앞에 멈춰서서 안을 들여다봤다. 눈앞에 보이는 건 마른 몸, 퀭한 눈, 헐렁한 군복을 입은 조카였다. 한지훈 대위.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지만 힘을 짜내듯 중얼거렸다. 큰아버지. 남도윤의 눈가가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왔지만 이런 무너진 표정의 조카를 보는 건 처음이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철창 가까이 다가갔다. 지훈아, 어떻게 된 거냐? 왜 네가 여기 있어?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겨우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힘이 없어 다시 주저앉았다. 작게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미리를 봤어요. 남도윤의 눈이 좁혀졌다. 무슨 비리? 지훈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서재국 중장이 브로커에게 쇼핑백을 받는 걸 봤습니다. 안에 현금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기 부품 단가가 이상했어요. 똑같은 부품인데 2배 값으로 납품되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증거는 다 사라졌어요. 제가 모아둔 서류, 사진 전부 없앴습니다. 결국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거짓말쟁이가 됐습니다. 남도윤의 턱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그는 두 손으로 철창을 움켜쥐었다. 차가운 쇠창살이 삐걱거릴 만큼 강한 힘이었다. 이놈들이 어디까지 썩은 거냐.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제가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남도윤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다. 넌 죄인이 아니다. 네가 본 건 진실이다. 지훈아, 조금만 더 버텨라. 큰아버지가 반드시 해결하겠다. 지훈은 힘겹게 손을 들어 경례했다. 충성. 그 미소는 초라했지만 마지막 희망이 담겨 있었다. 남도윤은 천천히 일어나 복도로 걸어나갔다. 발걸음마다 울림이 있었다. 그의 중얼거림이 차갑게 퍼졌다. 언제부터 장군들이 장사꾼이 되어버린 거지.
그리고 그날 밤 국방부 최고위층의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합참 위장의 반격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그날 밤 합참 위장 집무실. 남도윤 대장은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김상철 중령, 당장 내 방으로 와. 알겠습니다. 대장님. 30분 뒤 숨 가쁘게 달려온 김상철 중령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무슨 일이십니까? 남도윤은 굳은 얼굴로 말했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걸 하나도 빼놓지 말고 기록해. 비밀 보고서다. 예. 김상철은 곧장 수첩을 펼치고 자세를 고쳐 앉았다. 남도윤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군수품 납품 비리. 서재국 중장, 김태민 대령, 오태연 중령, 그리고 브로커 나광철. 이 네 놈이 핵심이다. 불량 부품을 정품값으로 납품의 군 자금을 빼돌렸고 그 과정에서 병사들이 위험에 노출됐다. 김상철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설마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 내 조카 한지훈 대위가 직접 목격했어. 그 대가는 지금 영창 독방이지. 잠시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펜을 쥔 김상철의 손끝이 떨렸다. 대장님, 이런 걸 보고하면 군 전체가 뒤집힙니다. 남도윤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뒤집어야 한다. 썩은 군대의 미래는 없. 그는 직접 서류 더미를 끌어당겨 원고지를 꺼냈다. 그리고 펜을 집어들었다. 내 손으로 쓴다. 이번 건은 다른 누구도 믿을 수 없다. 밤새 집무실에는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 가득했다. 서재국과 나광철의 연결고리, 김태민과 오태연의 가담 정황, 불량 군수품으로 인한 병사 피해 사례까지 모든 사실이 보고서에 담겼다. 새벽 3시 남도윤은 굳은 얼굴로 마지막 장에 붓을 들었다. 합참회장 남도윤. 굵고 힘있는 글씨체가 선명하게 새겨졌다. 그는 봉투를 꺼내 보고서를 넣고 봉인 도장을 직접 찍었다. 그리고 김상철에게 봉투를 건넸다. 청와대 대통령께 직접 전달해. 다른 누구에게도 맡기지 마라. 김상철은 두 손으로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남도윤은 창밖 어둠을 뚫어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전쟁이 시작된다. 다음 날 아침 청와대 비서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두툼한 봉투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다. 이게 합참회장에서 직접 올라온 보고서라고? 예, 비밀 문서입니다. 봉인을 뜯자 첫 장에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군납품 비리 실태 긴급 보고서. 작성자 합참회장. 남도윤 비서실장은 숨을 삼켰다. 합참회장이 직접 대통령께 이걸 보고하다니 이건 장난이 아니군. 잠시 후 대통령 집무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올려놓았다. 대통령님, 합참의장 남도윤 대장께서 올린 보고서입니다. 대통령은 서류를 집어들며 눈썹을 찌푸렸다. 남 대장이 직접 작성했다고? 첫 페이지를 훑어본 대통령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서재국 중장의 이름, 나광철 브로커, 김태민 대령, 오태연 중령, 그리고 불량 부품으로 인한 병사 피해 사례라는 항목까지.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군의 뿌리가 썩어 있다는 얘기잖아. 대통령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비서실장은 땀을 닦으며 대답했다. 대통령님, 이건 그냥 덮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도윤이 움직인 거겠지. 대통령은 보고서를 덮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같은 시각 국방부 장성실. 서재국 중장이 전화를 붙잡고 있었다. 상대방은 나광철 브로커였다. 뭐라고? 남도윤이 보고서를 올렸다고? 서재국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늙은이가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손에 진 펜이 뚝 부러졌다. 젠장 일이 커졌군. 잠시 뒤
그는 가까운 참모를 불러세웠다. 한지훈 대위, 그 여자를 더 이상 그냥 두면 안 돼. 이미 영창에 있지만 확실히 매장시켜야 한다. 참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제국은 차갑게 웃었다. 간단하지. 부하 장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조작하는 거다. 사진 몇 장만 있으면 충분해. 참모가 머뭇거렸다. 하지만 증거가 없는데 만들면 되지. 서제국은 책상을 세게 내리쳤다. 세상은 진실을 믿는 게 아니야. 더 크게 떠드는 쪽을 믿는 거지.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오히려 잔인한 결기가 서려 있었다. 서제국 중장의 전화를 받은 남도윤은 아무 말 없이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신호음이 끊기자 방 안에는 차가운 침묵만 흘렀다. 더는 말로 설득할 필요도 없군. 남도윤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옆에 있던 김상철 중령이 물었다. 대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간 고리를 끊어야 한다. 나광철, 그놈을 잡아야 한다. 잠시 뒤 도윤은 책상 위 서류를 밀어주며 말했다. 이번 작전 네가 맡아라. 신분을 위장하고 접근해라. 이 김상철이 놀란 눈을 크게 떴다. 저 어떤 신분으로? 재계에서 온 사업가. 6천억 규모의 무기 부품 계약을 미끼로 던져. 탐욕에 눈이 먼 놈이라면 절대 거절 못한다. 김상철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미끼를 삼키게 만들겠습니다. 며칠 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샹들리에 불빛 아래 나광철이 값비싼 양주를 들이켰다. 옆에는 양복 차림의 사업가 김상철이 아가 있었다. 하하, 6천억이라 규모가 크구만. 나광철은 입꼬리를 올리며 은근히 웃었다. 김상철이 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다. 돈이 되는 일이면야 함께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나광철은 슬쩍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다. 근데 사업화하려면 뒷배가 필요해. 내가 아는 중장이 한 명 있거든. 아주 믿을 만한 분이지. 김상철은 태연하게 웃으며 만년필을 꺼냈다. 그럼 계약서에 서명하시죠. 탁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올려졌다. 나광철은 눈빛이 번뜩이며 펜을 집어들었다. 좋아. 6천억. 이 정도면 서 중장님도 만족하시겠지. 사인을 하려는 순간 호텔 문이 벌컥 열렸다. 검은 양복 차림의 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나광철 씨, 당신을 뇌물 및 군납 비리 혐의로 체포합니다. 순간 나광철의 얼굴이 굳어졌다. 손에 든 펜이 바닥에 떨어지며 굴러갔다. 뭐야, 이게. 김상철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나광철 씨, 미끼를 그렇게 쉽게 물 줄은 몰랐습니다. 나광철은 손끝을 떨며 계약서를 훑어보았다. 6천억. 이 정도면 서 중장님도 나도 대박이지. 그는 미소를 감추지 못한 채 만년필을 들었다. 슥슥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휘갈기더니 망설임도 없이 옆에 이렇게 적었다. 보증인 서제국 중장. 찰나의 순간 김상철의 눈빛이 번쩍였다. 잡았다. 나광철은 잔을 들고 크게 웃었다. 하하, 이제 우린 같은 배를 탄 거야. 앞으로 돈줄은 걱정할 필요 없. 그 순간 호텔 문이 벌컥 열렸다. 군사경찰이다. 모두 꼼짝 마라. 검은 제복 차림의 군 수사대원들이 우르르 들이닥쳤다. 총부리와 수갑이 동시에 번쩍였다. 나광철, 당신을 군납 비리 및 뇌물 혐의로 체포한다. 뭐라고? 나광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에 쥔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김상철은 의자를 밀치며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광철 씨, 스스로 서제국 중장의 이름을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사관 2명이 달려와 그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 올렸다. 나광철은 발버둥치며 소리쳤다. 이건 함정이야.
난 속았어. 변호사를 불러. 그러나 탁자 위 계약서, 서명, 도장, 그리고 서재국이라는 글자까지 모두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다. 김상철은 계약서를 집어들며 무전기를 눌렀다. 대장님, 증거 확보 완료했습니다. 목표 체포 성공. 무전기 너머로 들려온 남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잘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군사경찰 조사실. 나광철은 수갑이 채워진 채 땀으로 젖은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녹음기가 놓여 있었다. 조사관이 차갑게 말했다. 모든 건 증거로 남는다. 사실대로 말해라. 누구에게 얼마를 건넸는지. 처음엔 입을 꾹 다물던 나광철이 결국 고개를 떨구었다. 서재국 중장, 그자에게만 준 게 아니야. 조사관이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럼 누구지? 다 불어. 나광철은 손목을 비틀며 괴로운 듯 말했다. 합참본부의 김태민 대령, 오태현 중령, 그 외에도 별 몇 개 단놈들이 줄줄이 받아먹었어. 나만 돈 준 게 아니라고. 다들 똑같이 탐욕스러웠어. 조사관은 곧장 타자기를 두드리며 받아 적었다. 철저히 기록되는 이름 목록. 이 순간 도연이 기다리던 결정적 증거가 완성되었다. 합참의장 집무실. 남도윤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제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 김상철 중령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정도면 대통령도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남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그래. 하지만 상대도 가만히 있진 않겠지. 그 시각 서재국 중장의 집무. 서재국은 손에 쥔 잔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그랑 유리 파편이 흩어졌다. 이대로라면 끝장이야. 하지만 그의 눈빛이 번쩍였다. 그래 국회가 있지. 그는 곧장 전화를 붙잡았다. 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합참의장이 월권하고 있어요. 군을 망치고 있다고. 국방위원회를 열어 당장 그자를 끌어내려야 합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낮게 대답이 흘러나왔다. 알겠습니다. 중장님, 움직여 보겠습니다. 서재국은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남도윤, 넌 나를 무너뜨리려 하지. 하지만 내가 먼저 널 잘라내대.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실. 몇몇 의원들이 둥그렇게 모여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초안 문건이 놓여 있었다. 합참의장이 제멋대로 보고서를 올렸다지. 대통령에게 직통으로 군통수권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어요. 맞네. 군인 주제에 국회를 건너뛰다니. 이참에 끌어내려야지. 서재국 중장은 한쪽 구석에 앉아 미소를 숨겼다. 그래. 이래야지. 남도윤, 넌 끝났어. 다음 날 합참본부 기자실. 수십 대 카메라와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그리고 단상 위에 남도윤 대장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한 기자가 손을 번쩍 들며 외쳤다. 대장, 지금 국회에서 합참의장 해임안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순간 모든 시선이 도윤에게 쏠렸다. 그는 단호한 눈빛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내일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것이다. 웅성거림이 퍼졌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연신 터졌다. 그날 밤 도연은 다시금 집무실에 불을 밝혔다. 책상 위에는 이미 준비된 두꺼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김상철 중령이 물었다. 대장님, 또 무슨 자료입니까? 도연은 봉투를 열어 보이며 말했다. 나광철을 통해 작성된 가짜 계약서. 거기엔 직접 서재국 중장의 이름이 적혀 있지. 게다가 군납 자금이 흘러간 계좌 추적 기록까지. 김상철은 숨을 죽였다. 이걸 공개하실 겁니까? 그래. 지금 국회가 날 끌어내리려 하지만 내일 이 자료가 공개되면 상황은 완전히 뒤집힌다.
도연은 창밖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낮게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군이 썩었다면 잘라내면 된다. 난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 대회의실은 취재진과 장교들로 가득 찼다. 수갑이 채워진 나광철이 군사경찰에게 끌려 나왔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외쳤다. 나광철 씨, 뇌물 받은 장성이 누구입니까? 군납 비리의 최종 배우는 누구입니까? 나광철은 잠시 주저하다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소리쳤다. 서재국 중장이다. 내가 돈을 가장 많이 건넨 놈은 바로 그 놈이야.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이 서재국에게 쏠렸다. 서재국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저건 조작이다. 함정에 빠진 거다. 난 결백하다. 그러나 수사관이 계약서와 계좌 추적 기록을 들이밀었다. 중장님, 여기에 서명된 필적이 있습니다. 변명하시겠습니까? 서재국의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졌다. 손이 떨려 서류를 잡을 수도 없었다. 그때 합참의장 남도윤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군을 팔아먹은 자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다. 서서국 중장, 당신을 뇌물 및 군납 비리 혐의로 체포한다. 군사경찰이 다가와 그의 양팔을 잡았다. 서재국은 발악했다. 이건 음모야.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러나 두 팔은 이미 거칠게 수갑에 채워졌다. 쾅. 수갑이 잠기는 소리에 장교들의 심장이 동시에 덜컥 내려앉았다. 회의실 구석에 있던 대령 하나가 얼굴을 하얗게 질리며 속삭였다. 별 3개 달린 사람이 눈앞에서 끌려가다니. 다른 장교도 굳은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우리 모두 끝장일지도 몰라. 남도윤은 장내를 둘러보며 단호히 말했다. 군은 국민의 것이지 사리사욕을 채우는 시장통이 아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모든 게 바뀐다. 국방부 상황실. 합참의장 남도윤은 단상에 서서 장내를 압도하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군은 더 이상 장사를 하는 자들의 놀이터가 아닌 별을 단 장군이 장군답지 못하다면 그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다. 순간 장내가 술렁였다. 사성장군, 세신중군, 7명이 서로 눈치를 보며 좌석에 앉아 있었다. 남도윤은 손바닥으로 탁자를 3개 내리쳤다. 군을 팔아먹은 자는 지금 당장 여기서 걸어나가라. 아니면 내가 직접 끌어내리겠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군사경찰들이 회의실 뒤편에 줄지어 들어왔다. 무거운 공기 속에서 장성그 얼굴이 하나둘 굳어졌다. 한사성 장군이 목소리를 높였다. 합참의장,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를 모욕하시는 겁니까? 남도윤은 비웃듯 고개를 저었다. 증거, 나광철의 자필 계약서, 계좌 추적 기록, 그리고 그가 직접 불러낸 이름들이 있다. 당신들의 이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순간 한 장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건 함정일 뿐이요. 모두 꾸며낸 조용히 하라. 남도윤의 일갈이 장내를 찢었다. 군인이란 이름으로 탐욕을 가린 자들. 이제 끝이다. 군사경찰. 명령한다. 이 자리에서 관련 장성들을 전원 연행하라. 군사경찰들이 앞으로 나서자 장성들의 얼굴은 일제히 창백해졌다. 몇몇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항의했지만 이미 병사들이 팔을 붙잡았다. 이럴 수는 없어. 난 억울하다고. 이게 나라냐. 감히 우리를. 그러나 수갑이 딱 소리를 내며 채워질 때마다 장내의 다른 장군들은 점점 더 숨을 죽였다. 기자석에서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다. 대한민국 군사 역사상 전례 없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남도윤은 단상 위에서 굳은 표정으로 선언했다. 군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탐욕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진실을 바로 세운다. 합참본부 특별회의실. 사성장군들과 고위 장성들이 모두 불려나와
길게 놓인 회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공기는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무거웠다. 남도윤 합참회장이 서류를 탁 하고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여기 나광철의 진술과 계약서, 그리고 계좌 기록이 있다. 이 안에 적힌 이름, 다들 익숙할 거다. 테이블 너머 장군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고 누군가는 땀을 훔쳤다. 도요는 한 사람씩 지목하며 물었다. 김모 장군, 당신 계좌로 들어간 30억 원, 무슨 돈이지? 그는 얼굴이 창백해져 고개를 숙였다. 그건 다들 받길래 나도 어쩔 수 없이. 다른 장군이 불쑥 끼어들었다. 맞습니다. 사실 저도 도금 받았습니다. 큰 금액도 아니고 모두가 하는 일이었으니 모두가 한다. 남도윤이 번개처럼 소리를 질렀다. 회의실 안 공기가 쩌렁 울렸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라는 자들이 변명으로 내뱉는 말이 고작 다들 하니 국민이 피땀 흘려낸 세금을 지키지도 못하고 고작 돈 봉투 몇 장에 무너진단 말이냐. 그의 손이 탁자를 쾅 하고 내리쳤다. 두꺼운 나무 테이블이 진동하며 컵들이 덜그럭거렸다. 묻겠, 너희는 지금까지 무엇으로 이 나라를 지켜왔나? 총으로? 깃발로? 아니면 저 두둑한 주머니 속 돈으로? 장군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굳어졌다.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다. 도연의 눈빛이 불처럼 타올랐다. 군복을 입은 장사치들, 오늘 여기서 끝장내겠다. 회의실의 공기는 숨조차 막힐 듯 무거웠다. 사성 장군들이 고개를 떨군 채 침묵하는 가운데 남도돈 합참의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단상 앞으로 나섰. 그는 군복 깃을 곧게 여미며 힘있게 말했다. 좋다, 너희들이 내게 이렇게 말하겠지. 합참회장, 당신도 믿을 수 있나? 순간 장내가 술렁였다. 남도윤은 굳은 표정으로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치며 선언했다. 좋다, 필요하다면 나부터 조사하라. 내 계좌, 내 가족, 내 군 경력을 모조리 뒤져라. 내가 단 한 푼이라도 부정한 돈을 받았다면 이 자리에서 옷을 벗겠다. 순간 회의실은 얼어붙었다. 눈을 피하던 장군들이 얼굴을 들지 못했다. 남도윤은 목소리를 더욱 높아. 나는 군인이기 전에 국민의 아들이고 아버지다. 이 나라를 지킬 의무가 있다. 그런데 별을 달고도 탐욕에 굴복한 자들. 너희들은 이미 군인이 아니다. 그는 단호하게 외쳤다. 대통령님, 요청드립니다. 나광철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모든 연루된 장성의 군복을 벗겨주십시오. 순간 기자석에서 수십 개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동시에 터졌다. 잠시 후 대통령이 일어나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표정은 무겁지만 결연했다.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은 국민의 군대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군인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손에 들린 결제 서류를 높이 들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명령합니다. 나광철 사건에 연루된 사성 장군 7명을 전원해임한다. 회의실이 술렁였고 장군들의 얼굴이 일제히 하얗게 질렸다. 대한민국 군사 역사상 전례 없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대한민국 전역이 충격에 휩싸였다. 뉴스 속보 자막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사성 장군 7명 전원 해임. 전례 없는 군납 비리, 합참의장 직접 칼을 들다. 앵커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늘 국방부에서 역사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명령으로 사성 장군 7명이 즉각 해임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군사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입니다. 생방송 화면에는 군복을 벗겨지고 끌려나가는 장군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국민들은 분노와 안도 사이에서 TV 앞에 얼어붙었다. 한 시민은 인터뷰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군인들이 나라를 팔아먹고 있었다니. 부끄럽다. 정말. 다른 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그래도
이제라도 정의가 살아있다는 게 다행이네요. 우리 아들 군대에 보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 고급 빌라. 김태민 대령은 건화를 붙잡고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여보, 짐 싸. 당장 해외로 나가야 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내가 당황스레 물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설마 당신도. 김태민은 이를 악물고 창밖을 내다봤다. TV 화면에는 자신과 함께 이름이 거론된 장군들의 사진이 나오고 있었다. 젠장, 벌써 나까지 기사에 떴군. 그는 황급히 캐리어를 끌어내며 금고를 열었다. 두툼한 현금 다발과 여권을 챙기려는 순간 쿵쿵쿵 문이 거칠게 두드려졌다. 군사경찰이다. 문 열어라. 김태민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뒷걸음질 쳤다. 안 돼. 아직 준비도 못했는데. 철문이 부서지듯 열리고 무장한 군사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수갑이 그의 손목에 차갑게 채워졌다. 김태민은 절규했다. 난 억울하다. 왜 나만 잡아가? 그러나 TV 카메라는 이미 그의 체포 장면을 생중계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더 이상 대령이 아닌 한 명의 범죄자로 끌려갔다. 밤이 깊어가던 오태연 중령은 야음을 틈타 도망치듯 차에 올라탔다. 젠장, 이제라도 나가야 해. 해외로 도망치면 살 수 있어. 그러나 부대 정문에는 이미 군인들이 총을 들고 서 있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냉혹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오태연 중령님, 정지하십시오. 길을 비켜. 내가 누구인 줄 알아? 그가 차에서 뛰쳐나오며 소리쳤지만 병사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곧 군사경찰이 달려와 그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수갑이 딱 하고 채워지는 순간 오태연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안 돼, 난 억울해. 난 지시받았을 뿐이야. 그의 절규는 허공에 흩어졌다. 며칠 사이 한때 권력을 휘둘렀던 장성들이 줄줄이 군사경찰에 붙잡혔다. 어제까지만 해도 병사 위에 군림하던 자들이 오늘은 병사들 앞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갔다. 그 모습을 지켜본 병사들의 눈빛은 복잡했다.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호통치더니 결국 이런 꼴이네. 정의가 살아있구나. 며칠 뒤 국회 본회의장, 합참의장 남도윤이 단상에 올랐다. 기자들과 의원들이 숨죽여 지켜보았다. 그는 두꺼운 보고서를 높이 들었다. 군납 비리 피해 규모만 수천억 원이다. 이 돈은 국민의 세금이며 병사들의 안전과 직결된 자금이다. 순간 회의장은 술렁였다. 의원들이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았다. 남도윤은 목소리를 높였다. 군이 썩으면 나라는 무너진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모든 실체를 밝힌다. 대한민국 군대는 더 이상 장사꾼들의 시장이 아니다. 플래시가 번쩍이며 기자들의 손이 분주히 움직였다. 대한민국의 역사에 남을 장면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국회 본회의장. 수백 명의 시선이 단상 위에 남도윤 합참의장을 향해 있었다. 그는 군복의 단추를 단단히 잠그고 한치의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나는 이 자리에서 약속한다. 그의 목소리가 장내를 울렸다. 나는 군을 반드시 정화하겠다. 병사들이 더 이상 위에서 채운 주머니 때문에 희생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군인은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순간 의사당은 술렁였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몇몇 의원조차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저녁 청와 대통령은 무거운 얼굴로 결재 서류를 들고 있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군의 절반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레 말했다. 내 대통령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강한 힘으로 펜을 집어들었다. 그렇다 해도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 고친다. 쌓인 굵은 글씨로 대통령의 이름이 적혔다.
군납 비리 연루, 장성 전원 전역 명령, 역사적인 결재였다. 며칠 뒤 전역식이 아닌 퇴출식이 거행되었다. 줄줄이 군복을 벗어야 하는 장성들의 얼굴은 참담했고 국민들은 TV를 통해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 사이 단 한 사람만이 여전히 별 4개를 달고 서 있었다. 남도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합참회장님, 이제 혼자 남으셨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그는 곧게 고개를 들고 짧게 답했다. 군인은 숫자가 아니라 명예로 남는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누군가의 박수가 울려 퍼졌다. 곧이어 전 국민이 그와 함께하는 듯한 함성이 퍼졌다.